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2150선 위에서 출발했다가 현재는 2138선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0.13% 낙폭으로 740선 초반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SK바이오팜이 상장 이틀째인 오늘도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2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총 순위 21위까지 올라섰고요. 또 오늘장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강세 보였는데 이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오늘 장 초반 엔터, 콘텐츠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웹툰 사업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29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넷마블, 컴투스 같은 게임주들도 오늘 장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오후 7시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금요일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이번 주 한 주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주식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댓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장이 점점 밀리면서 코스닥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장이 워낙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1400포인트를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1400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할 때가 됐다. 말 그대로 시장의 방향성을 위로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으로 내려갈 것이냐 뭐 거품이다라고 하는 버블이다라고 얘기는 많지만 제 생각에 그냥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재차 여기서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오늘 휴장이 될 텐데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저녁에 있을 추경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오전장은 미국 지금 선물시장이 그 위쪽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간대는 좀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건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같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제는 오전장에 조금 흐름했는데 그 추세가 선물시장이 위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마지막에 장 막판에 좀 강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제가 봤었을 때는 전약 후강 쪽으로 해서 지금 뭐 전약 후강이라고 해서 뭐 아침엔 약하고 오후에는 강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말 그대로 점심때 시간대를 좀 잘 공략해서 보신다라면은 마지막에 수익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11시 좀 넘어갔을 때 한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지금 시장이 맞는 종목들을 좀 공략했을 때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 역시 추경 이후에 미국에서 큰 별다른 다른 우리 시장의 대외적인 악재 솔직히 좀 너무 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큰 리스크는 없지만 시장적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조정 분위기로 갈지 안 갈지를 아마 조금 방향을 나타내 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핸들을 좀 짧게 들어가서 월요일 날 좀 공략을 좀 잡아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 조금 적은 금액에 적은 비중으로 투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일단 미국 시장은 어제 지수가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1400포인트까지 갔는데요.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뭐 신고가 영역인데 위아래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서 이전에 9800포인트대, 9900포인트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시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등 수치로 봤었을 때 1400포인트는 굉장히 큰 저항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이때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가는 방향성 확인하고 난 뒤에 또 따라가는 전략. 단기 변곡점 구간이니까요. 그 변곡에서 방향성을 또 확인하고 또 단기간 또 매매 관점을 가져가고 아래쪽을 꺾을 때는 그 단기간의 기간을 관망하는 관점에서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아래에서 또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 갭을 조금 띄우고 출발했지만 역시 개별 장세입니다. 원래 개별 장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주도주격의 종목들보다는 이슈가 있는 SK바이오팜이
연속적으로 상장 이후에 상한가를 2번 연속 가고 있는데 언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판단이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의 분위기를 좀 잡아갈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또 생각했을 때 돼지 독감에 대한 부분이 또 새로운 팬데믹으로 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또 갈 수 있는 게 역시 진단 쪽이라든지 근데 진단보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저점 구간을 좀 잡고 있는 인플루엔자 쪽 관련주들을 좀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 쪽으로 가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녹십자나 이런 쪽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매수해서 들고 기다리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타이밍을 좀 계속 지켜보는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핸들링을 가져가기에 무거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으니까 자꾸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단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리듬을 잘 맞춰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슈에 민감한 쪽으로 따라가는 건 좋지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게 더 좋다. 음봉 매수, 말 그대로 올랐지만 그 안에서도 음봉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좋고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내려올 때 사서 반등에 매도하는 짧은 시세 공략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현금 비중은 30%는 유지하시고요. 나머지는 종목 포트를 5종목 이상을 가져가지 않고 분산하지만 그 비중을 적게 들어가서 단기로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은 미국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3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략 후강 장세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요. 현재 단기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지수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플루엔자 관련주 그리고 음봉 매수 전략 짚어주셨고 현금은 30%를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대림 비행코요. 대림 비행코요. 예, 20%에 5,600원입니다. 네, 5,600원에 비중 20%요. 예, 그런데 이거 흘러가는 이 시세를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되고, 네. 어디까지 보고 또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었어요. 네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좀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전망이 궁금하신 예. 것 같아요. 예, 예.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대림 비행코를 5,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주가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일단 나쁘진 않은데 네. 일단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하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고생 엄청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그죠? 예, 예,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작년이 아니고 2018년도에 사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랬어요. 맞죠? 예. 네. 올라왔는데 매도를 안 하셨던 거는 그 당시에는 뭐 또 다시 올라가게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답답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지금 매일같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도 네. 이거 어디쯤에서 매도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쭉 들고 가도 되는 것인지. 뭐 회사가 좀 네. 규모가 작아요. 대림산업 우리 아파트 건설 회사 있잖아요. 예, 네, 예. 그 회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욕실 있죠, 욕실. 예, 예. 네, 비데나 욕실 그 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타 욕실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네. 쪽이라 예, 보시면 예. 되는데 그쪽에 보면 대림이라고 많이 있어요. 화장실에 예.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래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쪽에 예. 대해 워낙 집중돼 있다 보니까 회사 규모가 좀 작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보면은 거래도 많이 없잖아요. 맨날 지켜보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들고 있는 건 안 좋고요. 올라오면은 정리해서 조금은 묵직하면서도 거래가 좀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코스피 쪽에서. 네, 그런 회사에서가 좀 투자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게 좋냐면 하락을 하더라도 괜찮다. 밑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하락을 해도 결국 이 회사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은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은데 이 회사는 떨어지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 올라오면은 5,200원 정도는 올 거예요. 5,200원. 5,200원. 네, 5,200원 정도 오니까 5,200원짜리에서 다 팔지 말고요. 예, 예. 네, 절반 정도 손실이 좀 400원 정도 생기잖아요. 그죠? 예. 네, 그 400원 생기더라도 팔고 나머지는 어디에 파냐면 약간 수익권. 5,900원 있죠? 5,900원. 예, 예. 네, 절반은 5,900원에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 일단 절반 팔고 저한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것이 네. 팍 그냥 계속 푹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갈 것 얘는 같아요. 지금 이 개별적인 악재보다 시장이 안 좋아. 우리 전체 시장 막 코로나 전 세계가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돼지 독감 때문에 또 팬데믹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예. 한 번쯤 올라오시니까 5,200원대에서 대응 잘 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는 가지고 가도 되겠네요. 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오래 들고 가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5,2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5,900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중간 팔고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에이크놀로, 네, AD 테크놀로지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00원에 표를 가지고 있네요. 32,000원의 비중 10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증자 떴잖아요. 이유중. 네, 네. 그 여부, 오늘 시부터 낮게 뜬 것 같아가지고 그 받는 게 유리한지, 네, 네, 네. 받지 않는 게 유리한지 그 발등이세요. 그 여부하고, 네, 네. 목표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LD 테크놀로지 32,000원의 비중이 100%이신데 이제 유상증자 나온 것도 궁금하시고 목표가도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너무 높게 사셔가지고 목표가 잡아들기 너무 어렵네요. 너무 네. 최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예. 32,000원 같으면 정말 최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 뭐 예. 유상증자라고 했을 때 그 전날이나 아니면 3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예, 예. 네, 근데 이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청약을 받아서 어차피 믹스가 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랑 예. 일반 공모 청약을 만약에 내가 그 청약을 받아서 신주 인수권에 인수했을 때 단가가 떨어지는 개념이거든요. 말 그대로. 맞잖아요. 네. 그죠? 할인율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네. 제 생각에 그거 받아도 이게 지금 현재 AD 테크놀로지가 뭐 반도체 쪽에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했다. 나쁘지. 회사 자체적으로 나쁜 건 없는데 하필 좀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낮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지금 저는 웬만하면은 권리를 파는 게 낫거든요. 그 권리를 좀 싸게 저렴하긴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가 있으니까 권리도 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리도 한 10,000원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권리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이제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그 권리를 타인한테 양도하는 쪽이잖아요. 싸게 저렴하게 파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보다는 증권사에 전화하시면은 이미 청약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런 시기나 확인하시고 저는 권리를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청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종목은 빠져나온 전략을 좀 가져가던가 회사는 괜찮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을 좀 많이 아래쪽에서 보고 시간적으로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아니면 올라와 준다라면은 역시 32,000원짜리 다시 한번 부딪히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바로 돌파는 제가 봤을 때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도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예. 고점 찍었을 때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조정의 시간적인 요소가 조금은 더 걸릴 거예요. 내려왔다가 이런 시간이 좀 걸리면서 아래에서 다지는 게 있고 그 내려와서 좀 안 빠진다 싶을 때도 갑자기 좀 가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 가격은 제가 좀 많이 밑에다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 손절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예, 같지만 그래도 좀 가격을 시간적으로 또 너무 급하게 가격 왔다고 사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낮게 드리는데 가격은 16,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낮긴 하지만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격 아니면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지 말고 예, 예. 있다가 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하반기, 3분기, 2분기 실적이 끝나는 8월 중순 이후에 예. 그 중순 이후 때 한번 전화를 더 주세요, 이 종목은. 그리고 예. 유상증자는 선택 사항인데 저는 이제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를 가격이 싸더라도 권리를 파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안 내려고 올라오면은 일단 32,000원 본전에 매도했다가 새롭게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42,000원에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을 보고 올랐으면은 그때는 한번 돌파해서 제가 봤을 때 신고가 갈 것 같은데 한번 올라왔다가 제 생각에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와서 한 번 더 걸렸다가 여기까지 올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한 3만 원대 정도까지 올 수 있는데 3만 한 500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걸리고 떨어지면 그때 조금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만 500원부터는 비중 조절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이하에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오게 되면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아래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씩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8월 중순에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내가 ECS예요. 네, 메가 ECS요. 네. 네, 이거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27,200원이고요. 네. 20%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6월 23일 날 매수를 했는데 네. 조금 이제 뭐 계속 내려가다가 조금 못 뜨는데 뭐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걸 조금 물어보려고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메가 ECS 27,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오늘 5% 이상 강세입니다. 더 가지고 가셔도 될까요? 들고 가시는데 이거 만약 들고 갈 것 같으면 손절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손절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가져가는데 그리고 수익도 단기로 보셔야 되고 예. 욕심 내지 마세요. 이 회사는 제가 뭐 욕심 내지 마세요. 제가 좀 이건 좀 강하게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거든요. 이 회사는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올라올 수 있는 가치적으로 조금 과하게 올라왔어요.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차트 통계만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매수가가 제가 뭐 한 19,000원대다, 뭐 한 13,000원대다라고 하면은 한번 꾸준하게 들고 가보고 일저가 잡고 가세요라고 얘기 드리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고점 자리에서 한 번쯤 소화되고 꺾이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돼지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한 번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나중에 꺾일 때는 그냥 하한가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 회사라고 저는 제 생각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높은 데서 공략을 하니까 대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수익은 나고 계시니까 들고 가시되 목표가는 32,200원이랑 32,200원이랑 32,000원, 32,200원, 32,000원 그 사이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꼭 보시고 내가 손절은 보기 싫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 손절가도 좀 깊어요. 제가 봤을 때 한 25,000원짜리까지는 지켜볼 수는 있는데 25,000원 같으면 손실이 조금 나잖아요. 그죠? 한 몇 프로인가요? 5% 정도 이상 손실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 손실이 싫다라면은 26,700원 정도는 26,700원보다 조금 더 드릴게요. 한 26,200원 이 자리는 리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메가 ECS 일단 들고 가시는데 단기로 보셔야 되고요. 손절가도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6,200원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32,2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서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17,000원이고 비중은 20%요. 네, 117,000원에 비중 2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자꾸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대응법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7천 원에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려가고 있는. 나는 사고 있는데 나 혼자 사고 있고 네. 다른 사람 파는 사람은 한 100명이 되면은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쵸. 제가 봤을 때 이게 파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기에 와서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주식 처음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좋다 하니까 좀 사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미 나보다 좀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밑에서 사서 지금 자리에 파는 거거든요. 팔고 시간적으로 좀 지금 바로 여기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멈춰버렸잖아요. 안 올라가고. 네. 그러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이제 멈추니까 수익을 여기서 좀 팔아야 되겠구나 하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네. 네, 파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네네. 근데 사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서로 막 살려고 달려들고 야, 내가 100원이라도 더 비싸더라도 내가 사야 돼 하면 서로 막 싸우다가 100원씩 더 비싸게 사다 보면 주가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네. 이해되세요? 네, 그런 네네. 원리다 보니까 가치가 상승하는 게 내가 그만큼 이 회사는 비싸게 주고 사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비싸게 사려고 할 때가 정말 좋은 때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서로 뭐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 물량을 정리하면서 이 수요가 점점 감소되는, 말 그대로 올라가는 폭이 감소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팔 사람이 많이 사주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밑으로 자꾸 팔게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 맞고 기대감 품어져 있는데 이런 높은 자리에서 뭐 큰 꿈을 꾸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네, 큰 꿈을 네네. 꾸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이 회사는 지금 11만 원에 사셨는데 8만 원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손실이 한 30%까지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면은 일단 이거는 또 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일단 올라오면 비중 금액을 많이 들어가시진 않으셨죠? 20% 나갔어요. 20%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요. 네. 절반 정도 줄이시고 손절가를 드려도 제가 봤을 때 손절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목표가를 좀 짧게 드릴 테니까 한 12만 2천 원 정도, 네. 12만 2천 원 정도만 잡고 보시되 매수가 오면은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금액이 부담스럽게 들어가 있으면 오랫동안 그 금액이 잠겨 있으면 굉장히 괴로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비중을 줄여놓고 내가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만 하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주식 모르고 하면은 정말 계속 돈만 더 가져와서 돈을 잃고 나중에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했을 때는 후회가 늦을 수도 있어요. 후회가 되실 수도 있어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회사가 괜찮으니까 12만 2천 원까지만 보시되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다 잃어도 될 만한 돈 그 금액만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좋은 회사들 조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차트란 거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기본적인 공부를 조금 하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목표가는 12만 2천 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유바이오 로직이요. 네, 8,400원에 40%요. 8,400원에 40%요? 네, 네,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이번 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저기 아는 지인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네, 한 건 8,400원 한 번인가 올라왔다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해서 네. 좀 상담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매수한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바로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유바이오로직스 8,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볼 때 뭐 일단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데 네. 그 지인분이 더 아래 샀던가 아니면 위에 사서 나 혼자 당하기 싫어서 너도 당해봐라라고 사라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애매한 종목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 지인분이 어디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인분의 평단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네, 본인 아래 사서 본인한테 넘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회사는 8,500원 지인은 8,500원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네. 제가 8,400원에 사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 네,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본인이 알아야죠. 그죠? 가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회사가 내가 8,500원에 사도 충분히 10,000원, 20,000원 갈 수도 있고 4,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결국 10,000원, 20,000원 갈 수 있는 회사인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지인이 얼마에 샀고 내가 100원 더 싸게 샀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네. 그 지인분, 일단 지인분 믿지 마시고 앞으로는 본인이 이제 간단하게 지인분이 얘기한 좋은 정보잖아요. 그죠? 네. 네, 좋은 정보인데 그 정보가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인지 안전한 회사인지 정도만 확인하고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죠? 네. 네, 그런 것만 좀 생각하시고 나쁘진 않아요. 뭐 최근에 실적이 조금 전환된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은 역시 코로나 때 뭐 콜레라 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에서 다 코로나 치료도 가능하다, 백신이 될 수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워낙 여기저기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 관련돼 있지만 그래 크게 관심으로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인이 사라고 했다는 거는 그 지인분 또 다른 데서 얘기 듣고 누가 사라고 해서 샀고 그 뒤에도 또 사라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전화해서 내가 너 친구한테 사라 그러면 그 친구 또 주변에 4-5명한테 행운의 편지처럼 막 알려가지고 막 서로 막 계속 사게끔 하는. 이해되시죠? 네, 그런 네. 걸로 가서 내가 저기 꼭대기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사줘갖고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내가 맨 밑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인들이 하는 말 듣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지 간단한 기본 공부를 통해서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한 번쯤에 다행히도 반등 나올 여지가 있어요. 뭐 그 지인분이 얘기해서 지인 말대로 진짜 10,000원, 20,000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기준대로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제 기준대로만 얘기 드릴게요. 이 회사는 네.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라오면 8,6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네. 수익이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한 회사를 선택한 시기니까 8,600원에 정리하고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좀 탄탄한 회사들, 안전한 회사 쪽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니 네. 그러면은 지금 혹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8,600원에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00원에 매일매일 매도 걸어놓는 네,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지금 하지 마세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8,600원에서 매도 잘 하시고요.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 상담을 첫 번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DPC인데요. DPC는 11,919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오늘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추가 매수 할 필요 없어요. 하실 것 같았으면 좀 많이 내려갈 때 항상 마이너스 나오고 있을 때 하는 게 맞고 DPC는 말 그대로 방탄소년단 기대감인데 최근에 이제 예비 상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뭐 한 7월 말 정도 좀 빠르면 하는데 보통 한 2개월 정도는 좀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흐름이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여유 있게 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요. 또 매수가가 좀 높아요. 높은데 만약에 한번 좀 크게 올라가면은 이익 실현을 좀 하셨다가 한 12,000원 중반대 정도에서 이익 실현 한번 하셨다가 다시 좀 내려왔을 때 이 기대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SK 바이오팜을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오르고 내리고 조금 잠잠하게 흘러갈 때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12,000 중반, 한 12,500원, 400원대 위로 올라올 때 수익 실현 하셨다가 추후에 또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12,000원 중반대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KCC입니다. KCC는 16만 8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다리면 올 것 같고요. 뭐 또 지금 뭐 인테리어 건축 자재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회사 분할하고 난 이후에도 일단 실적은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가격이 좀 낮은 가격대니까요. 추가 매수 하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하셨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들고 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가고 추후에 15만 원 정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은 최종 나중에 좀 멀리 봤을 때 목표가는 제 생각에 한 18만 원대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시간적으로 연말 이후 내년까지는 보셔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시고 그게 아니다라면 올라올 때 매수가 근처에서 팔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요. 목표가 18만 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길게 보시거나 아니면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은 1,7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이신데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번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1,580원 이탈했을 때는 이번에는 밑으로 크게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뭐 회사 실적이 좋은 건 맞지만 실적보다 지금 테마성으로 일본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경제부총리가 일본 쪽에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 긍정적으로 나와버리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좋아진 측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1,400원대 초반 아래쪽으로 한 1,3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반등 나오면 1,820원 정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짧게 끊어서 현금하고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단타로 들어갔는데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짧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1,580원이 밀리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등하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82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은 7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건 손절할 필요가 없고요. 유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제 S오일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중동하고의 또 관계 그리고 국내 시장의 회복 뭐 이런 게 이제 말 그대로 경제 회복,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과 좀 전반적인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 되고 화학 쪽은 바닥권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신저가가 나온 대형주 위주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조금 장기로 보신다라면은 수익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목표가 9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루온입니다. 이루온은 1,582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손해가 심해요. 도와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거는 한번 크게 올라오면은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본전에 오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도 뭐 과거에는 테마성으로 이슈가 한 번씩 날라왔는데 찌르고 빠지고 잠잠해지는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급등이 올라와 주면은 1,58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시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뭐 거래가 좀 더 활발한 그런 종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는 링네트나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 종목 올라오면 매수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매수가 부근 오면은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2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요.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올라오면 23,500원짜리 부근에서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최근에 23,500원 한번 찍었으니까 이 가격이 걸린다라는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뚫고 한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24,000원 부근에서 23,400원부터 해서 24,000원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조만간에 한번 위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단기로 올라와 줄 때는 욕심내지 말고 내가 중기 장기든 상관없이 가격적으로만 대응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3,400원에서 24,000원까지 이 부분에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유튜브 댓글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CJ 시술인데요. 네, 너무 CJ 많이 지금 손해예요. 네, 네. 50불 정도 마이너스인데 38,000원이고요. 네, 네. 10%예요. 38,000원의 비중 1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 근데 지금 뭐 유상증자를 뭐 받느냐 어떤 뭐 그런 문자가 왔는데 저는 그건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네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놓고 좀 이거를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될 건지가 그 궁금해서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까지 좀 들고 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CJV 3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38,000원 같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또 더 산 거 아니었나요? 더 높게 사셨는데 또 추가로 더 사시진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작년- 더, 네. 네, 조금 더 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일단은 뭐 유상증자부터 얘기를 드리면 유상증자는 앞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유상증자는 이제 회사에서 뭐 자본금을 조금 확충하기 위해서 회사가 지금 안 좋잖아요, 어렵잖아요, CJV가. 네. 네, 어렵잖아요. 적자나고 극장도 못 가고 외국에서 했던 사업들이 다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회사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자본금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한테 우리 주주들한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줄 테니까 니들이 그걸 좀 싸게 줄 테니까 현재가보다 싸게 줄 테니까 할인율을 20% 적용해서 싸게 줄 테니까 사라 네. 이거예요. 주식을. 네. 아. 네, 주식을 사라는 얘기거든요. 청약 아. 우선권을 일단 원래 지금 현재 주가를 네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면서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 청약의 권리를 줄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 네네. 내가 그거를 돈을 주고 할인을 받은 그 금액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권리를 다른 사람 보고 야 나는 이거 사기 싫으니 돈 주고 사기 싫으니까 내가 이거 더 싸게 너한테 팔게. 회사에서 주는 그 가격보다 내가 더 싸게 팔게. 너가 살래? 라고 해서 그 거래도 가능한 게 또 권리를 매매하는 게 또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런 거를 진행하는 건데 지금 지금 현재 가격대 이런 계산을 잘해야 돼요. 제가 38,000원이 매수가인데 내가 지금 이 회사 주식을 만약에 그 청약을 받으면 당연히 2만 원대 이 아래쪽 이 부분일 거예요. 그 청약 네. 제가 정확한 가격은 어차피 발행가액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가격대 아래쪽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아래에서 내가 추가 매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되세요? 아, 네, 네네. 추가 매수 개념이 되겠죠. 그럼 내 기존에 네. 있던 38,000원 물량하고 믹스가 돼서 단가가 떨어져서 뭐 한 3만 원 초반대나 3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가격이. 네. 예.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여기서 3만 원대까지 올라와 주면 내가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텐데 내 돈은 또 묶이는 게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원래 추가 매수 생각이 없었는데 의도치 않는 추가 매수를 하게 되겠죠. 네. 네, 그런 경우로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점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권리를 팔아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권리에 대한 이익을 내가 챙겨서 새로 그냥 기존의 이 CJV는 들고 가고 여기에 청약을 받지 않은 현금으로 내가 다른 종목 CJV보다는 다른 좀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기준을 잡고 결정을 내리고 이 CJV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CJV는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정도 왜냐하면 드라마라는 게 영화도 제작이 돼야지만 극장에서 개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관객들이 오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객들 오지 않고 드라마 제작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지 못해요. 장소 빌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 회복이 되더라도 제작하는 기간이 또 늘어나니까 당장보다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하반기 때 CJV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올라와도 기대감이 커진다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큰 폭의 상승보다는 시간적인 요인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청약 안 받고 이 가격 아래에서 천천히 현금 가지고 분할 매수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분할매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권리를 증권사에 전화해서 이 권리는 언제 매도하는 게 되냐라고 수시로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그 권리를 파는 기타 상장 매매하는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증권사가 더 잘 설명을 해줄 거니까 전화하셔가지고 꼭 놓치지 말고 그 기간에 권리를 파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권리를 팔게 되면 어떤 나한테 우리한테 네, 이익이 현금으로 되는 들어와요. 네,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거는 그냥 현금으로 챙기시고 그리고 CJ, CGV는 29,000원짜리 올라오면 전화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CGV 주가 같은 경우에는 29,000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저기 녹십자 셀 네. 이거를 좀 됐는데요. 네네. 매수가가 45,750원. 네. 비중은 20%입니다. 네, 45,750원의 비중 20%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는 아닌데 한 달 정도 된 것 아. 같은데 주가가 막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매수하신 다음에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해서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녹십자세를 45,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손절하지 않고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 회사는 뭐 녹십자니까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냥 들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좀 사셔가지고 바로 계속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떨어진 거예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오 쪽에 네. 이제 많이 올라왔고 바이오 쪽에 좀 거품이 거기에 있는 자본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예. 많이 올라왔잖아요, 바이오 쪽이. 근데 녹십자 쪽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돼지독감 얘기 나오는데 GC 녹십자라고 해서 녹십자 셀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매력이 있어요. 인플루엔자 관련된. 그러니까 녹십자 네.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얘들은 네. 녹십자라는 것 자체가 그냥 테마예요. 지들끼리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으니까 녹십자 셀은 또 최장인가요? 대장인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쪽 관련해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임상, 네네. 1상, 2상 그리고 2상 진행되는 부분들 3상 네. 가고 이미 시판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들고 네. 가시고 네네. 나중에 혹여나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35,0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고요. 전화 연결이 네네.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아주 조금씩 분할 매수 네. 가능하니까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조금 네. 시간적 여유를 두세요. 막 일희일비 네. 하지 하지 마시고 목표가는 네네. 제가 봤을 때 5만 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 5만 500원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네.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네. 급등성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놀래지 네.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놀랬어요. 자꾸 네. 떨어져가지고. 네,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녹십자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전화 또는 전화가 안 되면 분할 매수 조금씩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5만 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네, 저기 솔브레인 홀딩스. 네, 네. 예, 그 매수가는 94,3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10%. 네, 94,300원에 비중 10%요. 네, 이게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가지고 네네. 이거를 제가 공시를 뒤늦게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 네네. 네, 거래 정지가 돼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솔브레인 홀딩스 94,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 거래 네. 정지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네. 이거는 이 회사는 제 관심이 없었네요. 네. 하고 있는 사업은 아는데 정지된 걸 오늘 알았네요. 아, 저도. 네네네. 네, 조금 좀 확인을 봐야 될 하시고, 것 네. 같아요. 네,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일단은 정지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예, 제가 공시를 뒤늦게 봤는데 네. 뭐 분할 아, 분할 상장인 뭐- 걸.
그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어차피 이 아. 솔브레인 회사가 분할되는데 사업부를 분할한다라고 하지만 솔브레인 홀딩스란 이제 지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예, 예. 지주와 그리고 사업 분할해서 지주가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분할한다는 거는 경영 체계를 경영에 대한 체계를 조금 구축해서 현재 이 시스템 홀딩스 말 그대로 지주격의 이제 약간 시스템이 이제 잡혀져 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솔브레인도 네. 그쪽으로 가는 건데 역시 소재 네. 국산화 쪽으로 했을 때 소재 네. 쪽에 모멘텀이 있는 쪽이거든요. 솔브레인 같은 예, 경우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뭐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정지되고 네. 있어서 제가 놀랐는데 이때 이제 정지되고 있다 풀리고 난 이후에 그때 시장 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죠? 네네. 매수가 부분이니까. 네. 네, 그때 분위기를 좀 보고 봐야 되니까 그때 네. 소재 부품 장비들은 전부 다 이런 자리 위쪽에서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 특히 소재 쪽은 소재 네. 쪽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요. 개별적인 소재 쪽은 앞으로 4차 산업이나 그리고 일본하고 개별적인 우리나라가 소재 강국으로 가는 기반이 될 수 네.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 저는 네. 일단 홀딩 하시되 10만 원 위로 네. 올라올 때는 조금씩 예. 분할 매도하세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는 짧게 리스크 관리했다가 제가 봤을 때 이 예. 종목은 한 8만 원 초반대나 예. 그리고 8만 원 초반대, 6만 원대 중반 뭐 예. 이런 자리에서 조금 본다라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에 네. 풀리고 난 뒤에 올라오면은 너무 큰 수익보다는 짧은 수익 한 10만 원대 가도 한 7, 8% 정도 수익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시고 나중에 예. 또 기다렸다가 가격이 또 내려오면은 지켜보는 예. 투자하시다가 내려오면 또 매수해서 좋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거래 정지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 거래가 안 할수 돼요. 없는 거죠? 네, 거래가 아예 없어. 거래가 없이 이따가 네. 나중에 추후에 다시 시작되면은 예. 일상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소재 분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더 홀딩을 하시고요. 10만 원 위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고 더 아래에서 공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항공을 좀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 네네. 네, 매수를 지금 할 시기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한항공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를 솔직히 올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반드시 올라올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좋진 않아요. 단발성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역시 항공주, 유나이티드라든지 뭐 보잉사라든지 항공 관련된 회사들이 한 번씩 다우 쪽에 올라왔을 때 한 번씩 툭툭 튀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복이라기보다 분위기만 계속 이래 바닥권에서 튀어오르고 내려가고 튀어오르고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항공 쪽에서는 뭐 격리 조치도 있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죠? 아닌가요? 들어왔다 하면 2주 동안 격리되는데 쉽게 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항공 쪽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는 지금 오늘 이 시점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게 경영권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적으로 제가 볼 때 한번 좀 살짝 더 꺾을 수 있으니까 가격대는 한 16,000원, 16,300원 부근 아래쪽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이 좋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역시 실적 발표 때 시즌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7월 말 이후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중간에 한번 튀어오를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수익으로 만족하는 쪽으로 했을 때 올라왔다 또 바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겠다고 매수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16,400원 아래 왔었을 때 볼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일단 오늘은 좀 보류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대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항공주 이제 올라올 수 있긴 한데 단발성일 가능성이 크니까 7월 말쯤까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4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 우리 산업이 있죠. 네네, 그거 지금 19,000원에 샀거든요. 네네.
그거를 더 밑으로 내려잡아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져요. 아, 추가 매수 여부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우리산업 1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뭐 추가 매수해도 되는데 19,000원에 사셨다라고 하면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 사면 안 되고 떨어지면 사고 굳이 추가 매수는 여기서 안 떨어지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더 사시려고 하는 게 비중이 적어서 사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사시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요. 그러면 더 사지 마. 지금 있는 게 그대로 수익으로 가면은 네. 만족하실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원래 이만큼만 살려고 시작 출발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가격에 사지 말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실 것 같으면 16,000원 있죠? 네. 16,000원 초반, 16,300원 아래 왔을 때만 사시고 그래야 단가가 확실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단가 떨어져서 한 17,000원, 300원, 500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산업이 만약에 시장 전체가 무너져서 안 좋게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면은 단가가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대로잖아요. 18,000원대잖아요. 그죠? 네네네.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비중밖에 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라는 거. 분할 매수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네. 전에 2만 몇천 원씩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네. 제가 샀다 팔았다 몇 번 했는데 네. 다시 팔았다가 19,000원에 다시 잡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더 이상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왜 그러냐면 샀다 팔았다 하는데 샀던 가격이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샀던 가격이 처음에 17,000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팔았던 게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였어요. 네. 근데 다시 살 때 18,500원에 샀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19,000원 후반대에 파셨어요. 그리고 네. 다시 또 19,000원 초반대 샀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2만 원대 파셨어요. 근데 또 다시 10,000원대 사셨어요. 19,000원에 사셨어요. 네. 지금 매수가가 파는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사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아닌가요? 네. 사신 가격이 매수했던 가격이 17,000원에 계속 산 게 아니고 사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투자는 그럼 내려오고 있으면 내가 사는 가격이 지금 이 회사 주가가 내려가는 방향성인데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성이었고요. 지금은 내려가는 방향성으로 한번 꺾였잖아요. 그럼 내려가고 있으면 내가 높게 사면 아래로 내려가고 또 높게 그거보다 조금 낮게 샀는데 내려가고 그보다 그렇다고 또 낮게 샀는데 또 내려가고 왜? 내려가는 방향성이잖아요. 그죠? 조정인 거예요. 조정에 사놓고 기다리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마음으로 짧게 왔다 갔다 이 시장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주가의 큰 틀을 보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주가가 어디인지 올라가는 분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는 분위기는 제가 얘기했지만 16,000원 초반대가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뭐 그냥 서로 주고받는데 나도 거기 끼어서 그냥 사다 보니까 수익 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올라오면은 21,000원 정도 오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이 괜찮기 때문에 21,000원짜리에서 수익 실현 하시고요. 매수하실 거면 16,000원 초반대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는 16,000원 이하에서만 하시고요. 매도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21,000원에서 수익 실현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네. 298,500원. 네. 40%입니다. 네, 298,500원의 비중 40%요. 예. 네, 어제 오늘 많이 하락해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응법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대응법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K를 298,500원에 비중 40%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간 배당은 받았는지 아니면 장기 투자인지 단기 투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SK 바이오팜 때문에 사신 건가요? 예, 누가 권유를 해서 봤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때문에 사라고 했는데 그분 또 SK가 SK 바이오팜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장기로 들고 가라고 한 건지 그분이 야 사서 주가 오르면 팔아라고 했는지 정확한 결론을 주지 않고 그냥 사라고만 하셨죠, 그죠?
예, 예. 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돈, 내 소중한 돈을 그 사람이 사라고 한다고 사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닐 텐데, 그죠? 네, 돈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사라고 예. 했는 게 아무리 SK라고 하더라도 그 SK의 가치가 많이 올라 있으면 그 가치는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할 텐데 그 꼭대기에서 사라고 하면은 가치가 내려가면 내가 손해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내려오는 거에 이 회사는 내려오는 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회사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슈가 돼서 그 이슈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이제 네. 처음 했습니다. 네, 처음 했는데 처음 했는데 처음부터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천천히 예.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라도 사는 게 맞지. 그게 1년이 걸리더라도 안 사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예.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얘기하더라도 사지 마시고요. SK는 좋은 회사는 맞아요. 정말 좋고 앞으로 기대감이 SK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많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그 자회사들 상장한 회사들 신규 상장이라고 해서 이제 뭐 코스피에 등록된 회사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일단 정리하세요. 주식을 좀 하시고 컨트롤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금은 올라오면은 매수가에 정리하셨다가 생각을 좀 확립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게 50%까지 빠져도 제가 봤을 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뭐 한 20만 원 초반대 조금 여기서 브레이크 해줄 수 있는 건 한 2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손실이 좀 눈에 보이실 거 아니에요. 주식 안 해보지 그 손실이 굉장히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팔지는 않아도 되는 회사지만 나중에 또 오긴 하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시청자님의 입장이라면 매수가에서 꼭 정리하고 조금 내 생각을 확립하고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25만 원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매수가에서 꼭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K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